이제부터는 김용현 교수님께서 한반도의 정세 및 대응 방향에 대한 특별 강연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예,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태 북한학과 김용현입니다. 제 다음에 바로 조성열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큰 주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반도 주변 환경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환경적 요소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미중의 전략적 갈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트럼프 정부에 매우 심각하게 부각이 됐지만 여전히 저는 이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지금 시점에서도 진행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했던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영향을 한반도에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이 미중의 갈등이 어떤 형식으로 드러날지 트럼프 정부 때처럼 그렇게 소리나는 방식이 아닌 조금은 세련된 방식으로 미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전개에 있어서 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입니다. 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이 시점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합이 잘 맞지는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주요 외교 안보 라인들을 이제 구축하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좀 빨라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6개월 정도 걸리는 이 시간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로 가는 이 상황도 좀 조합이 잘 맞지는 않는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바이든 정부 출범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클린턴 정부의 탑다운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바텀업 방식의 접근법을 쓰면서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오바마 정부 때에 오바마 정부가 펼쳤던 전략적 인내와 같은 거의 방치 정책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꺼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클린턴 정부 과거 클린턴 정부의 임기 후반기에 펼쳐졌던 적극적 개입 전략이 또 한편으로 과거 민주당 정부에 존재했었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일방적으로 오바마 정부 때의 어떤 전략적 인내와 같은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21년도 오늘의 상황 클린턴 정부와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 때의 북한의 핵 능력이랄지 또는 전반적인 정세와 2021년도의 정세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좀 더 새로운 바이든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정책은 바텀업 방식의 그런 접근법을 취하겠지만 그러나 한반도 문제, 특히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부분을 트럼프 정부 때의 방식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내용상 부정하면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저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그렇게 꼭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뭐 희망적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런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는 작업들을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과 빨리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은 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북한의 어려움이 작년에
북한을 엄청나게 압박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환자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국경을 봉쇄하면서 그야말로 인민의 생명과 경제를 맞바꾸는 형태의 아주 극단적 방식을 북한은 작년에 동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이 여전히 올해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북한은 가져왔었고 또 그 이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했고 또 작년에 태풍 수재 피해가 심각한 이런 삼중고인 상황이 여전히 이제 현재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대외 관계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환경들이 못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저는 북한의 입장은 우선은 버티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전략적인 방향을 대외 관계에 있어서의 전략적 방향을 또는 대내 관계에서의 개혁적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금 상황들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처지가 현재 북한의 모습 아닌가. 그래서 우선은 고슴도치처럼 자신의 역량들을 또는 자신의 그런 내부의 결속을 우선 당장은 목표로 하면서 그렇게 그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의 또는 외부 환경의 어떤 변화 또는 바이든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 또는 대한반도 정책을 펼칠 것인가 또는 그런 입장들을 내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북한은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북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성렬 박사님께서 많은 부분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협상과 관련된 이제 전망인데요. 제가 좀 마스크를 조금 좀 내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해서 좀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협상 전망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지금 당장 어떤 협상 전망을 꺼낸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소재를 중심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백신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올해 한반도 문제, 북미 관계 또는 남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연기 쪽으로 방점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규모 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저는 연기 쪽으로 방점을 두고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주체적 의지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소를 갖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시점은 한 2월 초쯤에 저는 한미 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 군사훈련이 2월 말부터 한 4월 정도까지 3, 4월까지 이루어진다면 뭐 오늘 내일 이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어떤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2월 초라고 보고 이때 정도의 한미 당국의 입장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 또는 선포하기보다는 저는 비공식적으로 북측과의 한미가 파이프라인을 동원해서 또는 중국을 경유한 라인까지 동원을 해서 또는 일본 라인을 동원해서 이것이 모라토리엄 유지와 연계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그동안 2018년도부터 유지되었던 모라토리엄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 시점에서도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모라토리엄이 깨지게 된다면 저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어떤 초기 그 첫 단추 깨는데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 이 모라토리엄 유지라고 하는 것과 내용상 그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미 간에도 코로나19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측의 모라토리엄 유지라고 하는 측면을 미국의 외교안보 당국, 특히 한반도 지금 라인업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의 어떤 소통이 이러한 소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월 초쯤에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저는 지금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번 설 또는 설 직후인 한 2월 15일 이전에는 어쨌든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자권 전환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또 걸리는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전자권 전환 문제를 우리가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전술적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권 전환 부분이 현재 작년 또 재작년 올해까지 만약에 한미 군사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자권 전환을 당장 하는 것은 또는 대통령님 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 전자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술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쿄 올림픽입니다. 도쿄 올림픽이 개최가 되느냐 마느냐를 갖고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쿄 올림픽 개최가 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도쿄 올림픽이 개최될 수도 있는 상황은 뭐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와 관련된 중요한 어떤 소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도쿄를 부임하는 강 대사님께도 이제 이런 말씀을 직접 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서 만약에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걸 전제로 할 때 도쿄올림픽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여러 벌 발사하는 이런 상황들은 올림픽 개최에 매우 어려운 그 상황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북한에 대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렇게 보면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특히 북한의 전술적 도발 또는 전술적 무력 시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역할을 일본이 하게 된다면 저는 미국을 향해서도 일본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이 직접적으로 북일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윤활유가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희망적인 것입니다만 도쿄올림픽 전에 한반도에서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참가를 하기 위해서 올 때 그 이전에 하루 이틀 전에 한반도에서 작년에 이루어졌던 재작년에 이루어졌던 그 판문점 남북미 정상 간의 접촉이랄지 또 그것을 확장시킨다면 다른 정상들까지 포함한 그런 접촉의 가능성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결국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좀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안정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백신입니다. 이 백신 협력인데요. 저는 우리 통일부 장관도 이야기를 꺼낸 바가 있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런 관심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 백신 협력을 남북 또는 남북미 차원에서 또는 일본까지 포함한 또 중국까지 포함한 이 차원에서 이 다차원적으로 백신 협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 특히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중요한 윤활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소재만 말씀을 드렸냐면 그 문제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작동 방식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타입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것을 논의하기에는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좀 우선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한국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북측의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하노이 트라우마가 많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자신의 패를 먼저 까는 이런 모습은 안 보이겠다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나오거나 또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는가를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한 또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을 보면서 북측이 김정은 총비서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장기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는 지금 뭐 1년 좀 더 남았습니다만 과도한 목표 설정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서 또는 그동안 사업을 해왔던 수준에서의 복원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싱가포르의 복원, 비핵화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수준을 최소한의 수준 정도에서 우리가 잡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보면은 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다자의 어떤 원칙적 합의 또는 남북 간의 어떤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최소한의 지금 상황에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다자의 어떤 접근법들을 동원하는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정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백신도 이야기를 했고 또 도쿄올림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남관계 발전 전략입니다. 현 시점에서 남관계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밝은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번 8차 당대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총비서의 입장은 대남 부분에 있어서 아까 대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실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을 어정쩡하게 이제 관리하는 정도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뭐 아래 뭐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만 이제 국방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신들의 어떤 성공적인 것 또는 경제 실패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이 문제는 이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보고요. 남관계 관련돼서는 소극적 대화 전략 정도, 상황 관리 정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제가 볼 때는 북미 관계를 자동차 앞바퀴에 놓고 남관계는 뒷바퀴로 인식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바퀴가 굴러가야만 남북관계라고 하는 뒷바퀴도 굴러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북한의 인식인 것 같고 이번에 북한의 주요 인사들의 교체가 있었는데 대외 부분도 그렇지만 대남 부분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오픈도 안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의 그 주요 인사들이 그대로 역할을 맡는 것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남북관계는 북한의 지금 관심 사안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현재로서의 남북관계는 골짜기에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는 산 중턱 정도로 올리는 정도가 저는 현실적인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명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현재로서는 중요한 것 같고요. 군사 부분도 역시 군사 공동위원회 말씀드렸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유지되는 정도가 저는
현재로서의 중요한 목표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한 두세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복원하는 것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개성단 재개와 금강산 재개와 같은 그동안 남관계 차원에서 어렵게 깨졌던 것들을 다시 퍼즐을 맞춰서 주워 담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복원시키는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된다는 것이고, 이 정도 사안은 저는 바이든 정부와 협상을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성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저는 충분히 바이든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재 문제도 좀 비껴갈 수 있는 원포인트 제재 완화랄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저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풀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이제 한미 군사훈련 연기와 관련된 부분을 아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비대면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군사훈련 연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한데, 다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런 정도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 또는 일본, 중국 당국과의 협조 속에서 가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비대면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미 말씀을 꺼낸 바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 정도를 통해서 현재는 상황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외부 환경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점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이 정도가 남북관계 발전 전략의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